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즐거운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매일 행정법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론 문제 살펴볼게요. 행정법 강론 이제 점점 이제 자리 잡아가겠죠. 저 자리 잡아가는 동안 끝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응원을 좀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그 밑에 댓글에다가 그래야 저도 흥이 나요. 같이 가죠. 솔직히 말해서 강론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힘을 낼게요. 자, 그분들이 학교 가는 그날까지 행정법 강론, 행정법 총론 정인영이다. 그럼 오늘 문제 볼게요. 소방 간부 문제였어요. 올해 25년 문제인데요. 이게 소방 간부 문제는 25년 문제나 24년 문제나 번호가 또 문제 출제형이 거의 똑같았어요. 요번 25년도 소방간부 마지막 25번 문제도 공무원법 관계였고요. 24년도에 소방간부 문제도 25번이 공무원법 관계였거든요.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26년도 소방간부 시험 보는 분들은 대충 준비해야 될 영역이 정해지겠죠. 볼게요. 공무원법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 공무원법 관계. 솔직히 말해서 국가공무원법 관계에서 조문들 보시면 돼요. 공무원의 권리다 의무다 있었는데, 여러분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의무 이런 거 있잖아. 선서 의무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임기가 끝나거나 또는 직을 파했을 때 품위 손상 뿐만 아니라 직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해서 비밀 엄수 의무도 있어요. 특히 직무 명령에 따를 의무도 있고, 또 다만 그게 불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의무도 있고, 그랬을 때 직무 명령이 불법했을 때 그럴 때는 법령 준수 의무하고 지금 명령 복종 의무 중 어느 게 충돌할 때는 어느 걸 우선할까? 법령 준수 의무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위법한 명령을 자신이 했다, 아마 사실적인 간접적 강제가 있더라도 그건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에 주어진 의무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그런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는 불복했다 라고 했을 때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 절차 중요하죠. 징계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 당사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 이 사람은 그대로 공직생활을 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직무 정념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직위해제, 이거 징계 절차 잠깐 볼게요. 이거 말고 국가공무원법에는 직권면직 사유도 있어요. 그래서 직제 폐지라든지 직제 폐지, 예산상 수반이 어려울 때, 그 다음에 감원, 이럴 때는 직권 면직, 요거는 제법 하폰이에요. 법률에 써 있는 거 하폰이다, 이런 거 하고.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에 해당 감독 공무원인 청인, 당의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가 적발됐을 때, 공무원에 대한 비위를 적발했을 때 감독 공무원이 징계 담당 청에게 요구를 하겠죠. 그럴 때 징계 요구를 하면서 여기다 징계 부과금도 함께 해도 이건 이중 아니에요. 중복 아니에요.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이 사람의 복무가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징계하기 전에, 징계 결정이 나기 전에, 어찌됐든 여기서 징계라는 게 결정이 되면 이것도 처분인데, 이거 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 임시적, 가정적 조치로서 직위해제를 하죠.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다만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직무 배제니까 출근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죠. 어차피 직위해제에 대해서 직무 배제됐는데요. 대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니까 보수는 나와야죠. 기본급은 나와야죠. 그러면서 징계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뭐한다? 직위해제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징계도 처분이고 직위해제도 처분일. 그래서 만약에 요 판례 있었죠. 우리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인가 했었는데, 직위해제 나왔다가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가 나오면 기존 직위해제는 철회되고 소멸하고 새로운 직위해제만 남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위해제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 했었잖아요. 그 판례도 기억하시고. 직위해제 나왔다 징계가 나오면 직위해제는 장래 소멸되는 건지 아무런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고, 어차피 징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쟁통을 통해서 징계를 제거해도 직위해제는 남아있으니까 별도로 또 소송을 통해서 제거를 하셔야 돼요. 직위해제 징계 이중처벌 아닙니다. 징계 부과금 이중처벌. 그 다음에 징계를 요구했다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도 다시 징계 요구는 또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보셔야죠. 그래서 보통 감독 공무원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 의견 수렴, 의견 청취,
요 절차는 반드시 해줘요. 반드시. 이거 빼먹으면, 이걸 결여하면 13조 2항에 국가공무원법 13조 2항에 무효라고 돼 있어요. 이걸 빼먹으면 결여 시에는.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 징계 종류 그건 다 아시잖아요. 견책, 감봉, 정지, 강등, 해임, 파면. 그중에 면직은 해임, 파면. 나머지는 보수, 삭감 등의 효과를 일으키는 강등부터 나머지 견책까지 쭉 있는 거. 그냥 보셔야죠. 그 정도.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는 신분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 직무 배제 이후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자, 어찌됐든 사직서, 사직원, 이거는 징계하고 다르죠. 그래서 사직원 제출했을 때 수리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비진 의사표시. 자, 단서는 쓰지 않는다. 무효로 보지 않는다. 무효로 본다는 건 쓰지 않는다. 생각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로 본다는 규정. 자, 한마디로 표시를 무효로 보는 규정은 쓰지 않는다. 따라서, 자, 사직 의사표시, 사직의 절차를 거쳐서 사직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철회나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자,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물 건너가죠. 취소나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건 총론 사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1번, 공무원이 직위제에 있던, 옳지 않은 거예요. 직위제 되어 있던 중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 그러니까 징계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무효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임용권자가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직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당연퇴직 무효예요. 무효. 임용 결격 사유는. 그러니까 너도 무효 나도 무효 영원히 무효.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맞지요. 두 번째, 공무원이 사직 의사표시 철회나 취소는 그의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건 비진 의사표시 무효는 쓰지 않는다. 또 의원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취소나 철회할 수 있고, 일단 의원 면직 처분이라는 처분이 있고 나서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건 뭐 총론 사안이잖아요. 3번, 행정청이 현재 직위제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운 직위제 사유가 있어서 기존 직위제는 실효되고 새로운 직위제가 처분이다. 이거 너무나. 따라서 이전에 한 직위제 처분은 명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상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당연히 소멸된다. 3번,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온 지문이잖아요. 4번,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이에요. 자, 그럴 때 그 위의 형법에 따라 선고의 효력이 상실돼도요, 공무원이라는 공직 사무를 담당하는 요 직무의 특성상 다른 일반 사회에서는 그거 당연퇴직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만 여기서는 영향을 못 받아요. 효력에 영향이 없다. 맞아요. 5번, 이것도 나온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공무원 연금 법령에 퇴직수당 급여를 받을 구체적 권리는, 이거는 법령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결정이 있어야죠. 공무원 연금 공단의 지급 결정에 의해서 그때서 발생하는 처분이 있어야만 되는 거. 법령에서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자, 주말 잘 보내시는 거 맞죠? 저랑 같이 하면 잘 보내시는 거 맞아요. 화이팅 하시죠.